형사 취수혼. 고국천왕은 자식이 없는 채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후계는 자연스레 그의 형제에게 넘어가야 되겠죠. 일단 고국천왕의 형은 앞서 말했듯 실존 여부도 확실치 않은 데다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자기 나라 버리고 다른 나라로 튀어버린 데다가 심지어 반란까지 일으켰으니 당연히 후보에서 제외입니다. 그럼 동생들 중에 골라야 하는데 고국천왕에겐 동생이 3명 있었어요. 고발기, 고연우, 고계수 이렇게 말이죠. 당연히 왕위계승 1순위 후보는 첫째 동생 고발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우시왕후가 끼어드는데요. 고구려에는 형사 취수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아우가 형의 부인과 결혼하는 풍습인데요. 이 취수혼 풍습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부여, 흉노, 선비족 등 북방민족에서 두루 볼 수 있는 풍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동생이 형수와 결혼한다니 뭔가 이상하지만 고대시대 땐 이상할 게 전혀 없었어요. 집안의 가장이 죽으면 그 부인과 자식들은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갈 곳 잃은 가족을 동생이 거두어 책임져 주는 거죠. 좋게 보면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과부가 된 여성이 다른 남자와 혼인할 경우 원래 속해 있던 가문의 유산이 다른 가문에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문의 유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동생이 형의 유산과 함께 과부가 된 형수를 취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죠. 어쨌든 고구려에는 이 취수혼이라는 독특한 결혼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왕후는 왕후라는 자신의 지위와 취수혼이라는 풍습을 이용해 왕위 계승전에 직접 뛰어드는데요. 고국천왕이 죽은 그날 밤 우시왕후는 왕의 죽음을 비밀로 한 채 궁을 나섭니다. 그녀는 먼저 발기의 집으로 찾아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왕에게 후사가 없으니 마땅히 그대가 뒤를 이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시왕후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왕이 이미 죽었단 사실 말이죠. 아마도 애초에 발기를 믿지 않아서 이 사실을 숨긴 것 같죠? 근데 발기 입장에선 지금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예, 그럼요. 당연히 다음 왕은 제가 돼야죠. 라고 했다간 반역으로 몰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발기 입장에선 어차피 왕이 후사가 없는 채로 죽으면 당연히 자기가 1순위 후보인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 굳이 말로 꺼내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도 없고 말이죠. 게다가 상황도 의도도 너무 의심스러워요. 딴 사람도 아니고 왕후가 이 야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도 이상한데 심지어 자기한테 말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후계를 논한다?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발기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늘이 정해둔 운명이란 건 마땅히 돌아갈 바가 있는 것이므로 이리 가볍게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남편이 있는 부인으로서 이리 야밤에 행차하는 것이 어찌 예의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왕후는 창피했는지 호다닥 발기의 집을 나와서는 그 다음 동생인 연우의 집으로 향합니다. 산상황. 연우는 왕후를 맞이하는 태도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후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연우는 곧장 의관을 갖춰 입고 직접 문 밖까지 나와 왕후를 맞이했으며 성대한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는데요. 그러자 왕후는 연우에게 이리 급히 찾아온 목적을 말하는데 발기에게 말했을 때와 달리 이번엔 왕의 죽음을 알립니다. 대왕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지금 대왕께는 자식이 없으니 당연히 마다우 발기가 뒤를 이어야겠죠. 하여 내가 발기의 집을 찾아갔으나 발기는 내게 딴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매우 사납고 무례하게 굴더군요. 그런 자의 손에 이 나라를 맡길 수는 없기에 이렇게 둘째 도련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연우는 그녀의 의도를 간파하고는 예의를 다하여 극진히 대접합니다. 연우는 친히 칼을 잡고 직접 왕후에게 대접할 고기를 베는데 실수로 손가락을 다치고 마는 연우. 그러자 우시왕후는 자기 치마끈을 풀어서 연우의 다친 손가락을 감아주었습니다. 이게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적혀있지만
실제론 잠자리를 했다는 뜻이겠죠. 이야기를 끝마친 왕후는 다시 궁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그때 왕후가 연우에게 말합니다. 밤이 깊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까 두려우니 그대가 나를 궁까지 데려다 주세요. 그렇게 연우의 호의를 받으며 궁궐 앞까지 도착한 우시왕후는 그의 손을 잡고는 궁궐로 들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우시왕후는 고국천왕의 유언을 위조해 신하들에게 이렇게 발표합니다. 지난밤 대왕께서 승하하셨다. 허나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유명을 남기셨으니 대왕께서는 아우 연우를 후계로 삼겠다 하셨다. 그러자 신하들도 이에 동조해 연우를 왕으로 옹립하니 그가 바로 고구려 제10대왕 산상왕입니다. 그런데 왕위를 찬탈한 역적은 속히 나와 죄를 받으라. 발기의 난. 소식을 들은 발기는 크게 노하여 곧장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옵니다. 그는 군사들과 함께 궁궐을 에워싸고는 이렇게 소리치는데요. 형이 죽으면 아우가 왕위를 잇는 것이 예의거늘 연우 너는 어찌 차례를 뛰어넘어 왕위를 찬탈하는 것이냐. 속히 나와 너의 죄를 고하지 않는다면 너의 처자식들까지 전부 죽여버릴 것이니라. 하지만 연우는 궁문을 굳게 닫고 3일이 지나도록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게다가 다른 신하들 중에도 발기에게 동참하려 하는 자는 없었는데요. 그러자 발기는 상황을 뒤집기 어려워졌음을 깨닫고 처자와 함께 요동으로 달아나 요동태수 공손도에게 투항합니다. 내 놈은 누구냐? 나는 고구려 왕 남무의 친동생입니다. 고구려 왕의 아우가 어찌 나에게 투항을 하는 것이냐? 고구려의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뭐라? 고구려 왕 남무가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 마다오인 제가 그를 뒤이어 왕위에 올라야 하나. 나의 아우 연우가 형수 우씨와 도모하여 천륜을 어기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제가 너무도 분하여 이리 상국으로 항복해온 것입니다. 그래, 그럼 이제 어찌할 테냐? 엎드려 바라오니 제게 병사 3만을 빌려주신다면 그들과 함께 고구려를 쳐들어가 난을 평정하겠나이다. 그러자 발기에게 군사를 지원해주는 공손도 입장에선 발기를 도와 그를 고구려 왕으로 만들며 고구려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니 해볼 만한 일이라 생각했던 건데요. 그렇게 발기가 한나라군 3만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오자 산상왕은 아우 개수를 보내 이에 맞서 싸우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발기는 패해 도망치고 개수는 그를 추격하는데요. 궁지에 몰린 발기는 개수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네가 지금 이 늙은 형을 죽이려는 게냐? 연우 형님께서 왕위를 사양하지 않은 것은 분명 예에 어긋난 일이 맞습니다. 헌데 그렇다고 이렇게 분을 못 이기시고 타국의 병사까지 빌려 고국을 쳐들어오는 게 과연 맞는 행동입니까? 형님께서는 죽은 후에 대체 무슨 면목으로 조상들을 배려하십니까? 개수는 정 때문에 차마 형을 죽이지 못하고 그를 놓아주는데요. 내천까지 달아난 발기는 자기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서 스스로 목을 찔러 죽고 맙니다. 차마 형의 죽음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었던 개수는 슬피 울면서 발기의 시체를 거두어 간략하게 장례를 치러주는데요. 소식을 들은 산상왕은 형의 죽음에 슬퍼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난이 진압됐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산상왕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개수를 궁으로 초대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요. 그런데 개수의 행동이 뭔가 꺼림칙했는지 산상왕은 개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발기가 다른 나라에서 군사를 빌려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으니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느냐? 헌데 너는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발기를 죽이지 않고 놓아줬다고 들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발기가 죽자 슬피 울며 장례까지 치러졌으니 이는 도리어 과인을 무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개수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이 한 말씀만 드리고 죽기를 청하나이다. 무슨 말인가?
왕후가 비록 선왕의 유명을 내세워 대왕을 왕으로 옹립했더라도 대왕께서 예로서 사양하지 않으셨으니 이미 형제간의 우애는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단지 대왕의 미덕을 이루고자 발기의 시신을 거두어 영습한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 대왕의 노여움을 당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대왕께서 만약 어진 마음으로 발기의 악을 잊고 형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장사를 지내준다면 누가 감히 대왕이 옳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할 말을 다 하였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관부로 나아가 처형을 받겠습니다. 개수가 말을 마치자 산상왕은 그에게 다가가더니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과인이 어질지 못하여 그릇된 결정을 할 뻔했는데 지금 너의 말을 들으니 진실로 나의 잘못을 알겠구나. 부디 나를 책망치 말아다오. 그렇게 산상왕은 발기에게 왕의 예를 갖추어 장사 지내줍니다.